안녕하세요. 매니아 부동산 김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개요로 간단히 살펴보고 청구하는 방법, 위반을 할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는지, 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여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최초 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 계약이 3개월 남았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2년이 연장되고 임대료가 5% 상승한 10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큰 틀이 짜여져 있고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 남았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 혹은 갱신한 경우 6개월에서 1개월 기간에 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구권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록을 남겨야 차후에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자면 구두로 청구할 경우에는 녹음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 증명 같은 서류로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 측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락이 안 되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문자 메시지로 청구하여 집주인이 확인했을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문자를 봐서 일이 사라져야겠죠? 다음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 남았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청구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전에 협의한 손해배상 산정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적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갱신 거절 당시, 즉 손해배상 청구한 임차인이 내던 3개월분의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새 임대료와 전에 내던 임대료와의 차액에 대한 24개월치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이 정해지게 되겠고요. 한편 임대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8가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2기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2기는 계약기간 동안 2달치의 월세를 밀렸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 달치 월세를 밀리고 다음 달치 월세가 밀려도 해당이 되고, 한 달치가 밀리고 또 3달 뒤에 또 한 달치가 밀려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로 합의해서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이사를 가게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줬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다섯 번째, 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살지 못할 정도가 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계약에 의해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해 철거 및 재건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임대인이나 직계 존 비속이 실거주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그 외에 임차인의 현저한 위반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적용될 만한 사유는 실거주 목적이나 아니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쟁점 사안이 되는 내용과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묵시적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계약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명확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임대인이 위에 말씀드린 8가지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닌 거절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를 통해 갱신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조정하는 방법과 협의 갱신하여 계약 만기가 될 때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서 거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3개월간의 임대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겠죠. 그리고 법률상으로 임대료가 5% 상한이 걸려 있으나 이것은 지자체별로 5% 이내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한 경우에는 법정 전환율 2.5%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전세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보증금 2억에 월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 월세 부분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계산 방식은 먼저 전세금 5억에서 보증금 2억을 뺍니다. 그러면 3억이 남겠죠? 이 3억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을 해볼게요. 이 3억에 2.5% 법정 전환율을 곱하면은 750만 원이 나옵니다. 이 750만 원은 이제 1년에 해당하는 월세고요. 1년이니까 이거를 월별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나누기 12를 해줍니다. 그러면 월세가 6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5억의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되면은 보증금 2억에 월세 62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계약이 만료됐을 때 다시 재계약할 경우 그 다음 계약 만료일 도래 시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즉 한 계약당 한 개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이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들어온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을 하게 되면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주인이 바뀌느냐 여부보다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하냐 안 하냐가 더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명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이 있을 텐데요.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매물 상담이나 문의는 대표번호 032-747-1488 혹은 010-6358-756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